삼각형과 삼각함수입니다. 이제 삼각형과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무슨 법칙?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나와요. 뭐 코사인 법칙 중에는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 코사인 제1법칙,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코사인 법칙만 있어. 코사인 법칙. 코사인 제1, 코사인 제2법칙이 어디에서 처음 나온 용어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수학의 정땡 뭐 거기에서 처음 나왔나?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마치 그게 있는 양 쓰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냥 뭉뚱그려서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뭔지를 일단 첫 번째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언제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되겠죠? 가볼게요. 일단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뭐냐면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둘 다 뭘 표현하느냐면 삼각형의 각의 크기하고요. 각의 크기. 하고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관계식, 등식. 당연히 그러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나 혹은 삼각형의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쓰겠죠. 왜? 각과 변의 길이에 대한 등식이니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변을 미지수로 놓고 풀 수 있잖아. 등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도 이따 설명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나 삼각형의 각의 크기를 구하려고 할 때 쓴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모두가 언제 사용되느냐면 이럴 때 써. 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라고 썼죠, 쌤이? 삼각형을 푼다 이렇게 돼 있죠. 삼각형을 푼다는 말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변의 길이 혹은 뭘 구할 때?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삼각형을 푼다라고 말하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모두 다 삼각형을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등식을 만들어서. 일단 써보면 이 녀석을 A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B라고 한번 써보고 얘를 C라고 써보고요. 각의 크기를 베타, 얘를 감마 이렇게 써볼게요. 사인 법칙은 뭘 뜻하냐면 이런 걸 뜻해요. 사인의 알파 분의 A는 사인의 베타 분의 B는 사인의 감마 분의 뭐 C는 뭐와 같다. 이 R. 여기서 말하는 라지 R은 뭐냐면 주어진 이 삼각형의 무슨 원? 외접하는 원이 있을 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괜찮아? 반지름 라지 R. 당연히 이걸 뭐 해봐야 돼? 증명해봐야겠죠? 근데 증명해봤습니까? 증명? 다음과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면 원이 있었대. 원의 반지름은 얼마라고? 라지 R이래요. 괜찮죠? 이거 맞나? 맞나요? 사인 알파분의 A는 사인 베타분의 B는 2R 맞아요? 맞죠? 좋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대요. 이런 삼각형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좀 잘 그려야지.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요. 이때 요 녀석을 쌤이 알파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한번 해볼게. 변의 길이. 그러면 요 녀석이 얘랑 같다를 증명하면 끝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각과 변의 길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할 테니까요. 증명을 해보는데 이걸 이용하는 거야. 원호에 대한 원주각은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현에 대한 원주각은 언제 어디서나 일정할 거니까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움직여서 한 변이 뭐가 되도록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전히 이 각의 크기는 얼마예요? 알파인 거죠? 그리고 지름이 될 거니까 얘는 무슨 각? 직각 될 거라고요? 그럼 이때 이 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이 라지 R 되잖아, 그죠? 따라서 관계식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 알파에 관한 사인 값, 사인 알파는 뭐분의 뭐? 2R분의 얼마가 돼? 스몰 a가 된다. 따라서 내가 구할 이 R이란 녀석은 얼마가 돼요? 사인 알파분의 A가 된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각 B에 대해서도 그죠? 움직여서 빗변이 지름이 지나도록 하게 되면 똑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이걸 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괜찮죠? 그럼 등식이 두 종류의 등식이 있는 거야.
이 등식은 어떤 종류의 등식이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인 알파분의 A는 사인의 베타분의 B. 이게 첫 번째 등식. 물론 얘랑 얘일 수도 있어. 얘랑 얘일 수도 있고. 일단 이와 같은 등식이 첫 번째.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사인 알파분의 A가 뭐와 같다? 2R과 같다. 괜찮죠? 이 두 개의 등식. 두 개의 등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 혹은 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R은 뭐라고?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때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 사인 법칙은 주로 언제 쓰냐면 사실 사인 법칙을 안 외워도 원래 언제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3 윗선배들 그러니까 현재 재수하고 있는 이 친구들 이 고3일 때까지는 이 사인 법칙이 교과서에서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예전에 있다가 10년 전에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10년 전이 아니죠. 6년 전, 7년 전에 없어졌다가 최근 2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둘 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졌어. 왜냐면 원래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사라졌을 때는 그때도 삼각형을 당연히 푸는 문제들이 출제됐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삼각형이 우리가 풀 수 있는 삼각형이 오직 직각삼각형밖에 없었어.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해서는 각의 크기나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요. 풀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뭐만 나와 맨날 직각삼각형만 나오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딱 두 개. 피타고라스 정리랑 삼각비 혹은 닮음. 이거밖에 없거든. 원래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뭐가 추가됐어? 두 개의 도구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도구가 많아지니까. 어쨌든 좋아. 사인 법칙은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데 이 사인 법칙을 쓸 때가 존재하거든요. 사인 법칙을 쓸 때가 언제냐면 각 두 개, 변 두 개죠. 뭐 두 개? 각 두 개, 변 두 개. 다시 각 두 개, 변 두 개. 일 때 벌써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다시 언제 쓴다? 사인 법칙? 각 두 개, 변 두 개. 각 두 개, 변 두 개. 괜찮아? 그러니까 토탈 각 두 개, 변 두 개가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한 개랑 변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또 다른 각을 구하려고 할 때 그러면 각 두 개, 변 두 개 되는 거죠. 그럴 때 쓴다고. 괜찮지? 각 두 개, 변 두 개. 일 때 사인 법칙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법칙은 마찬가지 삼각형이 있어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요.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할게요. 코사인 법칙인데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뭐였더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BC 이러면 참 예쁘죠?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완전제곱에다가 뭐 붙여? 곱하기 코사인 알파를 붙이는 거예요. 이 대응되는 각에 대해서. 그럼 코사인 법칙 언제 쓸지 보이지? 사인 법칙은 각 두 개, 변 두 개거든요.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야? 각 한 개, 변 세 개. 변 세 개, 각 한 개. 일 때 쓰는 거예요. 얘는 변 세 개, 각 한 개. 일 때 쓰게 돼요. 괜찮죠? 당연히 이거 뭐 해봐야 돼? 증명해 봐야 되겠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하는 거 되게 쉬워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해. 피타고라스 정리로. 무슨 말이냐면 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겠지? 질문 높이 얼마예요? B 곱하기 사인 알파 맞나요? 이때 요 밑변 길이는 얼마지? B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맞아요? 그러면 요 밑변 길이 얼마가 되는 거죠? 밑변 길이 C 마이너스 B 코사인 알파가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 A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B 제곱에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B 곱하기 코사인 알파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전개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B 제곱에 사인 제곱의 알파에다가 더하기 요거 제곱
그러면 b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랑 만나면 얼마 돼요? 1 될 거니까 b제곱만 남겠죠? b제곱만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니까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bc의 코사인 알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외우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겠지? 그 다음 어쨌든 첫 번째 식은 요거고요. 요거 bc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거 보여요? b제곱은 불러볼래?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 ac 코사인 베타. 괜찮죠?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실제 a라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은 관계식을 쓰는 반면 각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걸 정리해서 코사인 알파를 이렇게 써요. 이 공식도 외워주셔야 돼. 그죠? 어떻게 되나요? 2 bc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외워주세요. 알겠죠?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되는 거예요. 언제 쓴다고? 각 두 개, 변 두 개, 사인 법칙. 괜찮아? 각 하나, 변 세 개, 코사인 법칙. 괜찮죠? 일대 사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조금만 더 범위를 넓혀서 확장을 해서 뭘 비교해 볼 거냐면요. 그러니까 쌤이 삼각형을 푼다 그랬잖아요. 삼각형을 푼다. 삼각형을 푼다. 삼각형을 풀 때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직각삼각형. 살짝만 정리하고 갈게요. 직각삼각형과 이렇게 쓸까? 비직각삼각형. 느낌 오죠? 느낌 오지? 그러니까 삼각형을 앞으로 다루게 될 때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누구누구를 사용을 해? 1. 삼각 B 또는 닮음을 쓰고요. 두 번째는 무슨 정리? P, 타를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딱 보고 삼각형의 변의 길이 혹은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직각인지 안 직각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비직각은 어떻게 해요?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쓰거나 두 번째 뭘 쓴다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 심플하죠? 요것만 딱 정리되면 그냥 이 삼각형은 저거 쓰는구나가 보여. 특별히 비직각 삼각형일 때 사인과 코사인 구분하는 방법? 사인은 언제? 변 두 개, 각 두 개. 코사인은 변 세 개, 각 하나. 괜찮죠? 너무 심플하잖아. 그죠? 여기 딱 정리되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풀 수가 있게 돼요. 괜찮지? 예를 한번 들어서 실제 평가원이 출제했던 4점짜리 문항 한번 볼까요? 실제 평가원이 출제했던 4점짜리 문항.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삼각형과 삼각함수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요 단원 있잖아. 삼각형의 응용 단원. 얘네들 단독 문제로만 킬러 문항으로 잘 출제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얘 단독으로만 킬러 문항으로 그러니까 28번, 29번 정도로 출제된 적이 없어. 항상 뭐랑 결합됐었냐면 삼각형의 극한. 그러니까 삼각형의 극한이래. 삼각함수의 극한과 결합돼서 출제가 됐었어요. 삼각함수의 극한 및 삼각함수의 미분이랑 항상 짬뽕돼서 28, 29 난이도로 출제가 됐었어. 항상.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 항상 always. 이게 단독으로 출제 안 되고. 오케이? 그래서 그때 출제됐던 28번 문항. 킬러에 가까운 준킬러 문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했을 때 뭐였더라? 세타 제곱분의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구하라. 뭐 이런 문제였어요. 다시 문제 뭐라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할 때 세타 제곱분의 S 세타의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근데 이렇게 보면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어? S 세타에 있죠. S 세타, 즉 이 도형의 넓이를 세타로 뭐 하라는 거야? 표현하라는 게 핵심이었다고. 괜찮죠? 쌤이 문제를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S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고 표현해봐, 세타로. 문제 읽어드릴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얘가 2세타였어. 요 녀석이 3세타였어요. 응? 3세타. 그 다음에 얘가 사인 세타였대. 이거 무슨 꼴인지 알겠죠? 이거 뭐라고 하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맞나? 안 등변인가? 얘랑 얘만 평행인. 어쨌든 요게 2 사인 세타일 때 이러면 1대 때 주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를 뭐라 하자? S 세타라 하자.
라고 했을 때 아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문제이긴 했는데 어차피 우리 삼각함수의 극한은 아직은 안 배운 상태인 거니까 뭐만 구해? S 세타를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야. 괜찮아? 참고로 이 문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없었을 당시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출제됐을 당시에 약간 문제가 됐었어. 이 문제가 출제됐을 당시 약간의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교과서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사라졌을 때 출제됐던 문제였다고. 그럼 얘를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얘만으로 풀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래서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그랬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얘랑 얘 둘 다 써볼 거라고. 연전 한번 펴봐요. 살짝 풀어봐. 풀기 시작. 다시 뭐라고? 사다리 꼴이 있었다. 사다리 꼴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자. S세타만 구하면 돼. S세타만 구하면 돼요. 구하는 게 아니고 세타로 표현해내는 거야. 세타로 넓이를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참고로.